이곳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저 많은 포스터와 이 많은 질문 카드 그리고 전시를 보면서 저는 아직 그 감동과 설렘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목이 질문 산책이라서 사실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새롭게 공간을 만들고 네. 문을 여는데 보통 그런 어떤 시설이 하나 새로 생긴다 그러면 막 계획도 거창하고 긴장하고 힘이 빡 들어가게 마련인데 산책? 이거는 굉장히 뭔가를 하고 나서 이렇게 여유롭게 좀 다른 네, 생각을 하면서 갖는 시간일 것 같은데 오늘 와서 전시물들을 보니 참 어울리는 질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셨는지 센터장님이 좀 소개해 네네. 주세요. 일단은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러면 이제 소통센터가 뭘 하는 곳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 산책에 대한 전시나 이런 것들을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소통센터는 이제 일단은 행안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제 제주시에서 이제 그것들 사업을 따서 이제 민간 위탁을 통해서 운영되는 하나의 센터예요. 근데 이제 도대체 소통협력센터, 소통하고 협력이라는 말들은 되게 익숙하게 들어봤지만 사실은 그게 애매하기도 하고 모호하기도 한데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제주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의 문제, 경험, 문제 사항들이나 아니면 뭐 제주의 현안 문제들 이런 것들을 주민들하고 함께 주민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모임을 연결하고 사업을 좀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간단하게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하고 뭐 사회를 연결하는 어떤 뭐 문제 해결 뭐 플랫폼 역할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 공간들을 사용하는 어떤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아까 질문 산책 이제 부장님 질문 주셨는데 사실은 결국은 이게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이 지역의 문제라거나 일상생활의 어떤 뭐 삶에서의 어떤 겪는 여러 가지 일상의 어떤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은 결국은 각자가 마주하는 어떤 질문들로부터 다시 시작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제주 지역은 뭐 환경 문제가 문제일 거야, 아니면 개발이 문제일 거야, 아니면 뭐 이주민하고 뭐 원주민들이 이제 많이 내려오고 하니까 그런 갈등이 문제가 있을 거야. 사실은 그런 문제 정의를 우리가 흔히 너무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하기도 하고 너무 일상적으로 그냥 딱 자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과연 사람들이 어떤 질문들을 갖고 있는지를 좀 사실 살펴보고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의 앞으로의 방향점도 찾아내고 그 사람들을 좀 연결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주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한 52명의 어떤 사람들을 질문들을 출발을 해서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카드 형태 아니면 인터뷰 형태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어떤 좀 구현해 어떤 질문들 제주인들이 갖고 있는 제주와 연결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좀 모아서 이것들을 한번 전시 형태로 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답이 됐을까요? 예, 그러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기획의 태도, 방향이 아마 앞으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질 많은 활동 그리고 여기서 만나게 될 장면에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질문들 중에 그 센터장님 특별히 좀 기억에 남거나 이렇게 쿵 하고 가슴에 와 닿았던 생각에 많이 영향을 줬던 게 혹시 있으세요? 질문들 중에서요. 네. 이 컬렉션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 와닿는 질문들은 또 다른 그러니까 개인 일상적인 질문들이 더 와닿긴 했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이 소통협력 센터의 센터장의 입장에서의 또 관점으로 자꾸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도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도시, 그 살아갈 도시에 대한 어떤 컬렉션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컬렉션에 대한 책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책 중에 어떤 책들이 있었냐면 그 보면은 이제 최후의 전환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 뒤쪽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책들에 대한 내용들이 결국 이제 커먼즈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커먼즈란 말이 참 어렵긴 한데 여기도 보면 밖에 보시면 커먼즈 필드라고 되어 있어요. 커먼즈 필드 제주라고 밖에 되어 있는데
그 커먼즈란 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지역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말이라서 앞으로는 이제 커먼즈란 말을 쓸지 말지는 좀 고민 중이에요. 근데 흔히 이제 공유재, 공유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얘기하면 이 지금 이 공간이 해녀의 이제 불턱을 사실은 좀 이제 모티브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공간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공간이 그런 것처럼 이제 커먼즈라는 개념이 결국은 제주에서도 이런 공유 자원들을 같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나 아니면 지식을 공유하고 그러는 것들이 사실은 지역 문화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제 이 현대에 맞춰서 좀 이렇게 뽑아낼 것인가, 이게 과거에 대한 역사, 그다음에 이게 생태적인 관점에서 많은 내용들을 담은 책이긴 했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약간 관심사로 좀 와닿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이제 내가 겪는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들을 좀 겪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이제 질문 도서관이라는 형태를 이제 띄긴 했지만 질문 산책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이거를 전시를 꾸미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제 느티나무 도서관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이용자들을 통해서 뭐 질문들을 모아내고 뭐 이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뭐 전시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사서들끼리 모여서 뭐 주간 수서 회의 같은 것도 하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도서관에 와보셨죠? 네, 한번 와봤습니다.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 공간이 1층에 있어요. 딱 입구에 들어오면. 네, 들어오면 보통 공공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그냥 로비가 있죠. 그리고 다시 이제 출입구에 들어가야 있고. 되는데 저희는 딱 입구에 들어오면 책꽂이에 책들 특히 그게 컬렉션의 제목을 가진 컬렉션들이 있고 그 위에 커다란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음표가 사실 도서관의 상징이에요. 네, 근데 물음표라는 게 사실 모든 것의 시작. 이죠. 어떤 변화라든가 새로운 시도라든가 발견, 성장 모든 게 출발하는 게 물음표인데 저희는 또 하나 이 관계의 시작. 그러니까 사실 질문이라는 게 저는 이 공간에서 센터장님하고 여기 공간의 식구들이 되게 좋은 선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묻고 또 질문을 경청하고 그랬던 게 사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관계가 시작되는 시작이잖아요. 네네네. 왜 우리 썸 타다가 이렇게 딱 관계가 발전하면서 얼마나 궁금해요. 지금 씻었을지 뭐 누웠을지 또 뭐 숙제를 하고 있을지 밥은 먹었을지 궁금한데 그런 어떤 관심 그런 걸로부터 사실 관계도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랄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많이 느끼는데 당연하고 익숙하던 게 한순간에 닫혀버리고 그냥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당연한 것, 늘 그럴 것,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늘 평소에도 우리가 너무 무뎌질 만큼 익숙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았던 것들 그런 걸 다시 다른 시선으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가 자유롭고 또 존엄한 인간으로서 고유하게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라서 저희는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딱 답을 얻으려고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 도서관은 와서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질문을 발견하면 좋겠다. 네네네. 도서관을 질문을 발견하는 곳으로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네. 보통 뭐 어떤 도서관에서 수서 회의를 할 때 네. 뭔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나요? 그런 철학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으로 뭔가 구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책에서 시작하지 않고 사람들의 삶에서 이 사회의 표정, 풍경을 읽고 나서 새로 무슨 책들이 나왔나 목록을 살펴보는 이게 뭐라 그럴까 정확히 표현할 말을 찾기는 어렵지만 네.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온라인으로 새로 어떤 책이 나오는지 막 서지사항에 뭐 서평까지 쫙 다 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보고 뭐가 좋겠다라고 고르는 게 아니고요. 음. 사람들의 표정을 봤던 사서들이 그 느낌을 가지고 필요한 책을 고르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거창하게 뭐 용인시 108만 시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제 오후 4시쯤에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던 뭐 10살짜리 꼬마 이용자라든가 와서 내가 바쁜데도 날 붙잡고 계속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 했던 누구누구 엄마라든가 이런 내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만남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비슷한데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제주 지역의 문제들이나 아니면 지금 소토임 센터 만들어졌을 때 이게 질문 선택했던 것들도 네. 보통의 문제라고 하곤 하면 되게 좀 거창하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막 의제 문제, 뭐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막 큰 어떤 담론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은 나랑 관계 없는 얘기들을 그래 너네들이 알아서 해 뭐 이런 느낌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결국은 이 질문에 대한 출발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과정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질문에 대한 출발은 개인의 일상에서부터 사실 출발을 해야 결국은 그 작은 질문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지역의 의지하고도 연결되는 거고 아까 개인의 말씀하셨던 데 10살짜리 꼬마아이가 갖고 있었던 질문이 불편함이 결국은 그게 또 질문에 꼬리를 물고 그 안에 또 녹이다 보면 사실은 결국은 그 사회 안에서 어떤 갖고 있는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네,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나로부터 또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시작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고 이제 처음 문을 연 건 2000년이어서 20년 남짓 되었어요. 근데 좀 오래됐네요. 예, 네. 근데 여기 지금 같이 전시하고 있는 컬렉션 버스킹을 네네네. 하고 있는 컬렉션들을 전에도 꾸준히 만들어 오기는 했지만 아주 본격적으로 네네. 사회를 담는 컬렉션에서 이렇게 딱 본격적으로 만들었던 건 2015년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때는 그냥 좀 자연스럽게 나로부터가 아니라 뭐랄까 아까 거창했습니다. 그때는 거창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15년 4월 16일 아침에 그날도 이제 신문 기사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글들을 올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도서관은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시민 컬렉션 네네. 같은 걸 만들어 보자.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그냥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그래도 무엇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무엇이든 해야 하는, 그렇죠. 해야 네. 한다는 걸 다시 맞습니다. 생각하게 하는 때였으니까. 그래서 진짜 거창하게 막 그 센터장님 우리 막 문화사회학회 이런 데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막 1년에 한 번씩 네. 이틀씩 그 뭐라 그러죠? 컨퍼런스? 네. 예, 컨퍼런스라고 하죠. 네네. 막 절반도 못 알아듣는 발제와 토론 이런 걸 가서 이틀 동안 막 참석해서 거기 계시는 사회학자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패널도 구성하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컬렉션을 만들기 위한 워크숍을 하고 도서관 입구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질문이 팍팍팍 떠오를 그런 컬렉션들을 배치하는 걸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너무 무뎌진, 그러니까 그동안의 교육 방식이라든가 이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 너무 익숙해진 길들여진 것들 때문에 조금 때로는 자극, 환기 이런 게 필요하기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여기서는 어떻게 실제로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활동들을 이어갈 거라고 계획 또는 기대하고 계세요? 저 센터에서요? 네. 이 공간이 사실은 결국은 이제
보통은 특정한 어떤 센터나 어떤 공간들은 보통은 흔히들 이제 뭐 대상이 좀 정해져 있거나 아니면 좀 이제 주제나 의제 같은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제 그 안에서 할 일도 많지만 사실은 이제 보통은 좀 이제 좀 좁혀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소통협력 공간, 이 소통협력 센터는 결국은 이제 제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의제들, 다양한 고민들 그리고 대상들도 사실은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어르신들까지 사실은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상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한테 사실은 이게 도서관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누구나한테 좀 열린 공간으로서 기대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 사람들은 열려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획했으니까 너네 와서 이렇게 쓰세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틀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좀 약간 규칙도 정하고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운영 방식은 이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아까 말이 좀 어렵다고는 했지만 그 커먼즈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식을 우리가 지식 공유하는 지식 커먼즈 공간이라는 말을 지금 아까 제목에 지금 주제로 써 있는데 그러니까 흔히 이제 지식을 이제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혹은 아니면 이 공간들을 이제 시민이 직접 소유하지는 않지만 직접 같이 이제 공공재로서 도서관을 이용하듯이 흔히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고민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공간에 왔더니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연이어지는 뭔가 이런 약간 우리는 매개자나 연결자 역할을 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좀 고민하는 사람들이 같이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기능들을 하기를 좀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 뭐 의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이 질문들을 이제 질문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서 뭔가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이 저 앞에 계세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왜 들었냐면요. 이렇게 예쁜 걸, 예, 이렇게 예쁜 질문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말하자면 대본입니다. 제가 이거 계속 무시하고 다른 네. 얘기를 하다가, 예. 여기서 하나 골라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네. 아, 예. 아마 그거 하라고 앞에서 신호를 보내신 거 맞죠? 예. 센터장님, 네. 저희가 네.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고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네네. 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센터가 주로 다루고자 하는 지식은 어떤 것인가요? 아, 네. 공식 질문인 거죠? 네. 네. 거기 있으세요? 있으면 네, 한번 어디, 이렇게 큐시트를 들어보시겠어요? 아, 네네. 네. 일단 센터에서 다루고 하는 지식이라는 기보다는 결국 이제 아까 말씀했던 대로 저희가 사실은 지식만 다루는 건 아니라 공간에 관련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센터는 사실은 조금 더 큰 범주를 다뤄야 되고 좀 큰 대상들, 그러니까 다양한 대상들, 사람들을 이제 주체와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꼭 지식만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지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특히나 이런 이제 그 도서관 같은 경우는 관장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책을 매개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아까 사람들 연결시키고 매개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 1층 같은 경우 질문 산책이나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뭐 질문 도서관 같은 경우에 책을 매개로 시작은 하겠지만 책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책 말고 뭐 이런 영상 자료 아니면 뭐 인터뷰 자료 아니면 이렇게 그림 그렸던 것들 아니면 일반 소리 뭐 어떻게 보면은 책이 아니라 어떤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물음이나 질문들을 그냥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보면 질문하고 모아냈던 그런 것들을 좀 사실은 아카이브해 놓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사람들이 그 질문들을 혹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관점이나 생각들을 그러니까 관점들을 좀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카이브 도서관 같은 느낌의 것들을 좀 지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갖고 있는 어떤 책을 소재로 해서 그것들을 사람들이 매개를 했다면 여기는 이제
책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질문이라는 것들에 대한 키워드로 책을 중요한 어떤 매개체로 활용은 하겠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 뭐 영상 인터뷰가 됐든 그림이 됐든 아니면 소리가 됐든 뭐 다른 퍼포먼스가 됐든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료집이 됐든 그게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이 공간 안에 제주에 있는 질문들이 다 쌓여 있는 공간.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할 때 뽑아내고 그것들을 다른 기관이나 연결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데 있어서의 그런 지식과 정보를 좀 공유하고 그다음 그것들이 좀 약간 이제 점차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좀 더해지는 방식으로서의 지식. 어떻게 보면은 공유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지식 공유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지식을 공유하건 아니면 이제 공유하는 방식을 뭐 지식화하든 어쨌든 이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 의미에서의 지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기 그 소통협력센터와 느티나무 도서관이 모색하고 고민하는 내용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네네네. 앞으로 같이 좀 힘을 보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지식에 대한 고민도 그런데요. 네. 저희는 지식을 동사화하자는 걸 모토로 내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됐던 처음 계기는 도서관 하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쾌쾌한 책 냄새가 나는 서가에 쫙 빽빽하게 책이 꽂혀 있는 데를 보면서 지식의 보고 이렇게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식의 보고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에 지식은 쌓아두고 너무 거기에 압도돼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뭘 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와 나의 그 함께 사는 이들 우리 삶터에서 우리 삶 속에서 아까 센터장님 맞습니다. 말씀하신 부딪히는 정보 문제들 우리가 끊임없이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들 그걸 위해서 막 딱 정답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이 다음엔 또 무얼 하고 어떻게 길을 찾아갈까 그런 걸 모색하는 그러면서 맺어지는 주고받는 그런 상호작용 관계 과정 그걸 지식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그런 지식을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을 만들고 싶은 거죠. 아,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이건 진짜 근데 이거 약간 좀 철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학교에 과학실 있었고 거기 가면은 장 위에 이렇게 박제로 된 이렇게 막 독수리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맨날 이렇게 판타지 이런 거 읽고 나면 상상하다 꿈꾸잖아요. 이렇게 마법 그 봉구로 마법 이렇게, 지팡이로 네. 이렇게 휙 하면은 갑자기 거기에 있던 그 박제들이 확 다 살아나는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좀 그렇게 이게 과정으로 관계로 상호작용으로 살아나야 도서관에 이렇게 박제 같았던 책들이 이렇게 확 생명력을 얻지 않을까 생각. 맞습니다. 듭니다. 여기 저도 이제 공식 질문들로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때 지금 그렇게 지금 이거죠? 쭉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랑 이런 네.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느티나무 도서관에서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네. 아니면 노하우 같은 것들을 뭔가 나눌 수 있는 뭐 나눌 수 있도록 아니면 네. 그게 아까 뭐 지식을 동사화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뭐 방법론 혹은 아니면 그것들을 위해서 뭐 수서 회의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혹시 느티나무 도서관은 그렇게 하고 계신지 좀 그런 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뭔가 한다고 했을 때 네. 참고가 될 만한 예. 지금 이 카드를 들고 보니 거의 이걸 읽으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왜 또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네네네. 아무렇게나 대답하시는 네네네 거죠? 아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들이 가진 지식이나 노하우를 나누자. 네네. 커먼즈가 아까 어려운 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렵죠. 번역하는 것도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서 아마 커먼즈라고 하는 것 같고 저 역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네네.
공유지 또는 공유재라고 하면 너무 물리적인 공간이나 어떤 대상으로 제한되는 것 같고 공유라는 가사, 말도 이미 유자가 공유라는 게 함께 소유한다는 뜻인데 어쩌면 커먼즈는 그냥 그 소유라는 소유는 것 아니죠. 자체와 다른 개념이죠. 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공기를 소유한다고 아무도 하진 말하지 않죠. 않잖아요. 그래서 커먼즈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근데 왜 그렇게 그걸 우리는 또 바랄까? 생각해 보면 낯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동안 우리는 내가 일한 만큼 벌고 내가 지불한 만큼 얻고 그리고 그게 반드시 어떤 금액으로 딱 환산되지 않더라도 나의 수고, 나의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요구하는 게 정당하고 이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전혀 아닌 걸로 가려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는데 네네. 정말 한 100번쯤 받은 질문이 여기 얼마예요? 그러니까 1시간 공간 쓰면 얼마예요? 공방에 이거 장비 쓰는데 하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3D 프린터 뭐 이거 1시간에 얼마예요? 얼마예요? 묻는데 아니요 그건 없거든요. 아 무료예요? 그럼 재료도 줘요? 아니요 그건 그것도 아닌데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새로운 원리랄까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뭐 지식이나 노하우를 공유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어려운 건 낯설기 때문인데 낯선 것에 대해서는 불안하잖아요. 누가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확인한 적이 없으니까 어떤 위험 또는 어떤 예기치 못한 좀 당황스러운 상황 아니면 손해 이런 게 있을지 모른다는 네네네. 불안이 있는데 그걸로부터 좀 놓여놔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뭐 살짝 비법이란 말씀을 쓰셔가지고 방법론? 네. 방법론. 예. 확실한 거 하나는 긍정적인 경험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경험하면 그걸 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이랄까 해보자 이런 좀 엄두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하철 서재라는 걸 네네네.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동네에 전철역이 생기면서 지하철 역사에 가면 이런 기둥들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컬렉션들을 거기다 전시를 하는 전시를 건가요? 해놨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가장 이제 영순위의 대상이 늘 잠재 이용자거든요. 도서관 같은데 절대로 뭐 갈 일 없는 내 평생 갈 일 없다고 생각하는 네네네. 분들. 근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찾아가서 도서관이 당신 삶에 생각보다 가치가 있다는 걸 어떻게 말을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철역에 갔거든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느티나무가 간이 부었구나. 어떻게 지키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에 책을 놔둘 수가 있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 책을 놔뒀고 네. 물론 없어집니다. 물어보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책이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걸 꼭 누가 작정하고 가져간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 내가 이걸 보고는 꼭 내가 이걸 읽고 꼭 저도 2주 해야지 뒤에 갖다 했는데. 놔야지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동네에 올 때 또 까먹게 되고 다른 걸 챙기고 그렇지만 그렇게 뭐랄까 신뢰받는 경험 신뢰받고 존중받는 경험 그리고 누군가 나 말고 다른 이웃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리고 이게 괜찮을 거라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한 번, 두 번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신뢰받는 경험이나 이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좀 익숙해지고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어떤 삶의 양식 혹은 아니면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서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커먼즈라는 개념이 참 어렵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커먼즈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이 소통협력 공간, 이 소통협력 센터라는 사업 자체가 그 커먼즈라는 개념을 사실은 녹여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가 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설명을 할 때 항상 여러 번 얘기해야 돼요. 막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소통협력 공간은요 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렇게 하는 거고요. 원래는 다른 데는 간단하게 뭐 도서관이면 뭐 이러이러한 것들 하는 도서관이에요. 아니면 청년 뭐 센터다 그러면 이들을 위해서 뭐 지원하는 뭐 중간 지원 조직이에요. 그냥 하면 되게 심플하게 끝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뭐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역할입니다라고 하면 그래서 도대체 그게 뭔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해야 되는 역할이 사실 그 역할이고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도 어떻게 보면 그런 뭐 긍정적 경험을 뭐 흔히 우리 뭐 행정 용어로는 뭐 사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뭔가 구체적인 어떤 성과물들이 뭔가 좀 보여져야 저렇게 좀 이해가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거구나라는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기획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그 질문 산책이라는 전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 도서관이라는 것들도 결국은 뭔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서울에 어디 가서 별만한 도서관에 가서 보든 어디 가든 사실은 제 집에도 지금 책장들이 책이 막 꽂혀 있는데 이사를 최근에 왔는데 한두 달 전에 와이프가 책은 언제 버릴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책을 들고 다니냐고. 근데 이제 언제 다 본다고 내가 중간에 한 번씩은 내가 살펴보고 찾아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책은 내가 다 이고지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이게 결국은 박제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도서관이 느낌은 좋지만 정작 살아있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전 느티나우 도서관 갔을 때 되게 좋았던 거는 그때 사실 개관하지 않을 때 휴가 아닐 때 이제 가서 방문을 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는 잘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공간이 이제 출입문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6개요. 출입문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책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이제 짜투리 공간들을 되게 잘 활용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지나간 그 곳곳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느티나무 도서관처럼 이렇게 뭔가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살아있는 공간으로서 느끼게끔 하는 방식의 고민을 좀 해야겠다. 근데 그게 이제 꼭 책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소통협력 공간이라는 사업이 되게 좀 크고 좀 다양한 의제를 또 다뤄야 되고 지역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니까 할 게 많지만 어쨌든 그런 태도나 방식은 좀 약간 차용을 해서 좀 경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지식의 동사화라고 하셨던 부분들을 과연 진짜 어떤 방식으로 좀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아까 뭐 번역을 하기에는 이제 공유재, 뭐 공유 자산, 뭐 공유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얘기를 번역을 하는 커먼즈라는 그 개념을 좀 이제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아까 제가 낯설고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고 어렵게 여긴다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을 딱 그 n분의 1로 나누지 않는 거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가르치지 않는 거. 가르치지 않는 거. 네, 그리고 아까 뭐 참여 이런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뭘 하는 거. 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배우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20년 동안 진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냥 좀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러지 마요. 자발적인 거 너무 어려워요. 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고요. 네. 그냥 차라리 뭐 이렇게 하라고 네. 시키라고. 도서관 이용자들도 그렇고 자원활동하는 분들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잖아요. 너무 이해하고. 그런데도 좀 다르게 해보자 이런 건데 사실은 불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닐까 어떤 박탈감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불안도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잘 못하는 네네. 거잖아요. 그리고 익숙한 게 평가받는 데 익숙해가지고 특히 왜 우리 이렇게 맞춰보잖아요. 자, 지금부터 너 이렇게 나의 이
나의 어떤 커뮤니티 그룹 안에 들어오는지 이렇게 맞춰보고 네. 내가 말을 하면 그게 답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그런 걸 내려놓고 어떤 강박 같은 것에서 놓여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지금 떠오른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달라도 괜찮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신뢰받는 경험뿐만 아니라 다를 수 있구나.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 큰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좀 확인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동네 아이들 청년이 된 이제는 막 애 엄마 아빠가 된 그런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도서관에 처음 왔는데 되게 낯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너 어떻게 학교도 다녔어? 여기 너네 중에 누구 학교도 다니니? 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늘 그렇게 묻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왜 학교 얘기도 물으면 안 돼? 했더니 보통은 너 어느 학교 다니니? 넌 몇 학년이니?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건 너는 지금 너의 이 얼굴이나 이거 미루어 보아. 특별히 동안이거나 노안이 아니라면 너는 지금 수업 시간이고 학교에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너는 어디 다니고 뭐 그러고 이제 너 어느 학교야? 거기 개교 기념이냐 뭐 이런 식인데 여기서는 마치 그러니까 그냥 학교도 하나의 옵션인 것처럼 이 중에 누구 좀 학교도 다녀? 뭐 아니면 알바해? 뭐 어떻게 부모님 뭐 가족도 있니? 뭐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막 비장하게 내가 막 아빠가 이제 새 아빠고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나랑 좀 싸웠고 내가 가출을 했고 학교를 지금 뭐 얼마를 안 가고 있고 막 이걸로 막 너무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털어놓지도 않고 맞습니다. 그걸로 네. 힘들어 하는데 물론 그런 어떤 힘든 개인의 그런 힘든 상황이 하나도 해결된 건 아닌데 여기에 와서 그저 나도 이 다른 나의 상황도 그냥 그런 거구나. 그냥 괜찮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굉장히 충격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네네. 뭐랄까 사람들이 동기유발이 되고 이 안으로 쑥 들어와서 그런 내가 이렇게 평가받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강박 때문에 이렇게 움츠러드는 게 조금 풀어지려면 어떤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평가 기준이랄까? 이른바 표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게 좀 그런 건 좀 선명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아까 질문 얘기해 주셨는데 질문의 어떤 이 관점을 좀 달리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질문의 어떤 재설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 사업도 마찬가지게 저희 같은 경우도 이게 사회혁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통인명 공간 사업 사회혁신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혹시 뭐 흔히 이제 너무 이제 쉽게 뭐 혁신 뭐 어떤 무슨 뭐 혁신 얘기를 해서 도대체 사회혁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한 고민은 없이 결국은 사회혁신, 뭐 지역의 문제들을 아까 뭐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뭔가 그것들을 다 책임 전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행정에 사다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즘에는 이제 문제들은 너무 이제 빨리 문제들이 바뀌기도 하고 상황들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정부의 차원에서 뭔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미 다 문제가 해결된 이유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좀 해결하라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만큼의 뭔가 문화나 아니면 익숙함을 갖고 있느냐 또 그런 건 아닌데 이미 벌써 스스로 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질문들에 대한 것들도 사회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이미 갖고 혁신을 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바꾸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회혁신을 해야 되는지 뭐 사회혁신이 뭔지에 대한 고민이나 그러니까 질문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질문 도서관 혹은 질문 산책이라는 거 이렇게 해놓은 것들 떠나서 저는 이제 앞으로의 뭐 센터가 됐든 도서관이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간에 결국은 개인이 갖고 있는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질문을 어떻게 설정하고 질문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질문이라는 게 그냥 질문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사람들하고 아까 말대로 자극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들 좀 약간 살아있는 방식의 어떤 지식화가 되려면 그런 문화들이 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용인은 혹시 느티나무 도서관 주변에 있는 데들은 그냥 제가
그냥 얼핏 그냥 듣기로는 되게 잘 되고 있다. 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있다. 혹은 이제 뭔가 잘 지키고 이제 책도 잘 반납을 하시고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회의도 열심히 하고 이렇다라고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혹시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면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안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질문. 예. 원래 우리가 오래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질문이라기에는 좀 다르죠. 시험 문제 같은 그렇죠. 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을 이렇게 찾아내는 능력은 좀 퇴화된달까 무디어지는 것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라는 게 사실 우리 왜 썸을 타고 어떤 연애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기고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익숙한 질문은 그거 5가지 대보세요. 라든가 아니 지금 몇 번을 얘기해 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나 라든가. 그러니까 주로 질문이라는 게 확인해서 확인도 이렇게 어떤 그 좋은 의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점수를 매기거나 그래서 약간 단죄한달지 그런 게 우리를 좀 질문에 너무 움츠러들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요만큼 자리를 아니면 이 시선을 옮길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다가 이렇게 확 나왔는데 고개를 탁 돌렸을 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나는 것처럼 그런 경험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장작을 쌓아놓고 부채질한다고 불이 붙지는 않는데 거기서 뭔가 열심히 이렇게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렇게 시도한 게 컬렉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협력센터가 지금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책만이 아니라 아주 네. 다양한 매체의 뭐 영상, 뭐 저널, 그리고 뭐 그냥 단체나 기관에서 발행되는 다양한 간행물 그 기록, 네. 행사나 뭐 사업의 기록물을 아카이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지역에서 뭐 나오는 이제 뭐 어떤 법령 조례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논문, 학술 논문부터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논문들까지 모아서 컬렉션에 같이 두거든요. 네네.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재난소득 때문에 기본소득 때문에 갑자기 정말 몇 년 동안 공부해야 될 만큼의 내용을 기본소득에 대해서 순식간에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국내외에 있잖아요. 네. 그런 자료들을 같이 모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게 어떤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네.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걸 질문을 발견한다 또는 질문을 마주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기회를 좀 더 늘리고 싶어서 컬렉션 제목을 짓는데 굉장히 많이 공을 들입니다. 아마 여기에 소통협력센터에 한번들 와보실 수 있다면 여기에 오시면 컬렉션들이 전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이런 컬렉션 네네네네. 질문들 막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는데 이런 아주 짧지만 이렇게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가 그냥 아주 밋밋하고 그냥 너무 뭐 지루할 만큼의 그런 일상에서 뭔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뭐 중간 뭐 홍보하라고 해주신 것 같아서 네. 6월 17일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공간이 좀 있으면 이사를 가요. 그래서 이 중간에 지금 전시했던 내용들이나 질문했던 내용들을
아마 이제 소통협센터 블로그 통해서 아마 질문들을 다 모아서 다 올려놔가지고 아마 그 내용들을 온라인상에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뭔가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는 것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문법으로 이 세상을 좀 이해하는 방식들이 좀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기다려주지가 않는 거죠. 대부분 아까 말대로 그 전에는 단순하게 뭐 오지선다로 답을 골라라라고 했던 것들에서는 좀 넘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 시대가, 근데 이제는 그럼 이제 질문하고 스스로가 뭔가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갑자기 그것도 그 중간 과정 없이 사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막상 하라고는 하지만 현실의 어떤 토대나 아니면 정책이나 아니면 행정 절차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그렇게 못하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사립이기도 하지만 공공도서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그 사이에서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뭐 방식, 노하우 이런 것들이나 노하우 아니더라도 그냥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혹시? 상대적으로 저희는 사립이라서 그 살림살이에 대한 네네. 고민, 생존에 대한 그런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 대신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좀 더 자유롭게 자유롭게. 할 수는 있었죠. 아까도 누군가가 여기를 도서관계의 실험실이라고 여기 진행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저희끼리는 실험실이라기에는 좀,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실험실이라고 얘기하시는지는 알겠지만. 알고 있어요. 지금 이건 살짝 딴 네, 얘기인데, 네. 근데 실험실이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실험실 하면은 모든 조건들이 탁탁탁 통제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걸 확 다 풀어버리고, 저는 오히려 실험실이라기보단 아까 우리가 얘기하던 하우스. 하우스. 왜냐하면 이 하우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험실은 모든 조건들을 막 통제해서 이 어떤 조건을 조금 변화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통제하는 거를 아예 놓아버리고 뭐 세렌디피티라고 하는데요. 어떤 우연한 발견, 우연한 만남, 어떤 그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 사이의 상호작용 같은 걸 기대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 왜 하우스라 그랬냐면 늘 베팅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왜 지하철 서재에서 그 책을 그냥 이렇게 내놓는다든가 네네네. 아니면 아까 도서관에 왔더니 입구가 되게 많다더라 네네네. 하셨는데 거기에 센서가 하나도 안 달려 안 달려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니까 책을 잃어버리는 데 대한 걱정 뭐 이런 걸 그냥 내려놓는다든지 그런 점에서 아마 실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실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그 체계 시스템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것. 왜냐하면 책이 너무 많이 없어지면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당장 이제 예산이 깎일 수도 있고 네네. 이러니까 앞에 분실 방지 장치도 달아야 하고 그런데 네. 저희는 상대적으로 사립이니까 그런 평가 기준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실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곳이 이제 말하자면 중간 지원 네네, 맞습니다. 조직이라고 네.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중간 지원 조직이 주로 이제 문화재단이라든가 최근에는 사회경제센터라든가 뭐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라든가 NPO 지원센터, 뭐 네. 최근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이런 조직들이 생겨난 게 사실은 10년 남짓, 네. 길어야 20년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런 곳이 아마 그런 저희처럼 민간이라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갖는 한계도 좀 넘어서고 또 행정에서는 기존의 어떤 평가 기준이랄까 아니면 민원의 가능성 때문에 선뜻 시도하기 어려운 일들도 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중간지대의 역할이 되게 클 것 같거든요. 그 중간 지원 조직이 갖는 장점도 있지만 또 기대감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한데 사회혁신 추진 관련한 데 사업단에서 추진하는데 좀 많은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풀어내려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이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관점들은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아서 아까 말한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느티나무 도서관 관장님과 같은 어떤 이렇게 같이 수서분들이나 이제 같이 이제 하고 있던 경험들이나 아니면 서울에서 혹은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했던 주민들이하고 이렇게 약간 소통을 하는 관계를 좀 잘 맺어 놓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해야 협력도 하고 풀어내야 아까 말했던 대로 그 틈들을 계속 좀 벌려 나가고 새로 문법들을 사람들이 좀 익숙하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것 같아요. 시간을 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시간의 힘. 그러니까 사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더라도 무엇인가가 쌓였을 때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힘을 네. 갖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컬렉션만 하더라도 그게 그냥 뭐 몇 시간 우리가 워크숍을 한다 그래서 뚝딱 되는 거는 아니고 수없이 많은 이웃들하고 도서관에서 뭐 잠깐 만나서 인사를 하기도 했다가 어떤 책을 빌려드리기도 했다가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뭐 다른 사서가 또 읽어보고 해보고. 무수히 회의를 하고 그렇게 시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래서 늘 이렇게 도서관 같은 곳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네네네. 같은데 도서관의 전문성은 마치 장인의 굳은 살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딱딱하고 그래서 무딜 것 같지만 어떤 정교한 장치보다도 이걸 아주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고 또 그 아주 정교한 그런 솜씨를 낼 수 있다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굳은 살은 가장 필요한 조건이 절대 시간. 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어떤 100명, 그러니까 여기에 질문들을 가지고 또 아마 100명에게 이 질문을 주면 다 100가지 답이 나올 텐데 그것도 한 일주일 있다가 하면 또 달라져서 100명하고도 한 1000개 이상의 답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이제는 답이 정답이라는 게 의미 없는 시대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나은 답, 좀 더 좋은 삶을 같이 찾아갈 거냐. 근데 그걸 하려면 이렇게 다른 원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근육을 주로 이렇게 썼었는데 썼으면. 반대 근육을 기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지원 조직은 예산도 다 시 예산을 받아야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 뭐 감사도 받아야 되고 네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을 벌 거냐. 결국은 너무 뻔한 원론적인 답이지만 시민들의 힘, 시민들의 네. 인정과 지지. 그러니까 너무 빤한 답이지만 저는 그건 정답이라고 정답이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가시적으로 뭐 여기 오는 방문자 수라든지 무슨 활동 프로그램 수로 그 평가 한가가 없는 성과를 거죠. 드러낼 네. 수 없잖아요. 네네. 그냥 시민의 한마디. 와, 여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원리로 운영됐던 증권 회사, 여기 금융시설 기관이었잖아요. 완전히 시장 논리의 극단에 있는.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닌. 마치 우리가 누군가한테 막 선물을 주고 몰래 밤에 막 이렇게 준비를 해서 주고 나서 그걸로 내가 어떤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막 너무 행복해하고 인간한테는 사실 많은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기쁨이 주는 어떤 그 힘도 되게 네네네. 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은 완전히 이쪽은 그냥 저쪽에 구석에 밀쳐두고 이 시장 원리라든가 아니면 이런 평가 중심의 교육 체계라든가 경쟁 이런 쪽만 이 사회에서 막 너무 지나치게 작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커먼즈라는 이 낯선 걸 다시 끄집어내서 이쪽 근육을 우리가 기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런 게
좀 괜찮다. 이거를 알기까지의 시간을 좀 벌려면 그런 사람들의 인정. 지금 뭐라고 딱 집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이 더 괜찮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들. 그거는 사실 우리가 통계 수치를 들이대지 않아도 통하고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구체적인 작은 만남, 작은 순간, 작은 관계들에 몰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작은 만남이나 작은 변화, 작은 뭐 구체적인 어떤 만남들이 많아져야 결국 이제 시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시민들이 이제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공간이 아니라 어쨌든 시민들을 통해서 어쨌든 이 지속 가능성도 보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공간들이 지금 전시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 열려고 하다가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해서 결국은 이제 전면 개방을 못 하고 지금 이제 그냥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없는 동안에는 사무실 이전을 하겠지만 어쨌든 뭐 찾아가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을이나 아니면 지역이나 사람들 찾아가서 그 내용들을 좀 듣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제 질문들을 좀 뽑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좀 하려고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되게 거창한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일상적인 작은 만남들이나 작은 어떤 모임이나 작은 변화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돼야 결국 거기 안에서 아까 말했던 우연한 어떤 뭐 만남이 만들어지고 우연한 결과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어떤 뭐 문법도 만들어지고 이제 문화도 만들어진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조직이 갖고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는 한계와 아니면 또 장점들이 같이 다 정리가 되어, 그러니까 같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좀 균형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 있었고, 이게 용인이라는 지역이나 이게 제주라는 지역이 혹시 갖고 있는 특색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어떤 특수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옳고 그름 혹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고,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뭔가 바라는 어떤 속도와 아니면 이렇게 보는 관점들이 좀 있어서 그들이 살아왔던 삶들에 대한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질문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것들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약간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나씩 단계별로 밟아 나가지 않으면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너무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문법이긴 하지만 그래서 너네 뭐 하겠다는 건데라고 하고 너무 옛날 방식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주민도 많아지고 이게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갑자기 뭔가 문화들이 많아지면서 좀 거부 반응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더 변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이게 되게 양가 감정이 다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 이 서울은 아니지만 용인 같은 경우도 제가 갔을 때는 되게 좀 동네가 주택단지 안에 네. 마을이 마을이 이렇게 있는 곳에 저는 있다고 봤는데, 거기서의 혹시 그 동네 주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색이나 주민만의 어떤 그런 이런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그런 마을이 형성돼 있는 주택단지 안에 있다고는 완전히 잘못 보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너무 단편적으로 봤군요. 네. 저희가 살고 있는 용인시 수지구가 네. 아파트만 93%가 넘어요. 전국 최고예요. 그나마 한 10년 전에 98%였다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 지금 네네네, 바로. 센터장님 보신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그 빌라라고 빌라들, 부르는 네네, 다세대 다세대 주택들, 주택들. 그런 게 조금 늘어나서 조금 달라진 건데 저항이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변화에 대한 저항. 변화에 대한 저항. 네, 있죠. 그거는 어디나 있을 거고요. 저희도 서울에서 너무 가까워서 사실은 어떤 문화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거는 다 서울에서 해소하고, 네, 이곳은 뭐 아파트값, 땅값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한데요.
어디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근육을 기른다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곳에서 맺혀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뭔가 이제 최소한의 그런 불안감을 좀 걷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신뢰 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한 가지 점 일단 시대 정신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먼즈나 대안의 원리를 찾아내야 하는 이거는 그냥 저 센터장 관장 쟤네들 참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인데 그 너희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정말 이건 절실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우리 다 같이 겪고 있는 코로나 19라든가 뭐 올해도 예감되고 있는 폭염, 미세먼지 뭐 이제는 우리나라는 기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던 편인데 네. 이제는 어디서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또 한쪽으로는 뭐 AI 그 IT가 주는 그 앞으로 IT 발달에 따른 AI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근데 이거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걸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낼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실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 속에서 지금 엄청난 플랫폼 기업들이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의 공유경제, 커먼즈와는 좀 다른 예, 플랫폼 기업들이 공유경제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곧 한 10년이 아니라 한 5년 아니면 뭐 거의 50%의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훨씬 더 심한 양극화로 갈 수도 있다. 초거대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끝에서 아주 소극적인 이용자들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커먼즈가 문화로 우리 삶의 양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어떤 좀 힘을 갖는 게 익숙해지는 게 그냥 감상적인 바람이 아니라 절실한 우리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 절실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네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저항의 어떤 의미에서의 또 요청해줬던 것들 결국 코로나도 사실은 코로나19 상황도 사실은 되게 그런 거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기본소득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재난소득을 다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고 되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되게 쉽게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그렇죠.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거에서 요청이 와가지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 사실 아까부터 이게 궁금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이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전 가까이 가져왔는데도 안 보이네요. 젊은 센터장님이 좀. 네. 뭐 어떤 걸 하기로 원하는 질문들을 아니요. 센터장님이 거예요? 고르시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요. 질문도 받으시고 아, 네네네네.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것도. 제가 지금 잘 안 보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좀 전에 저항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절실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설득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20년 동안 느꼈던 건 설득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려고 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간절함이 있지만 그렇죠. 어렵죠. 그러셨어요. 라는 어떤 공감, 이해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은 말을 걸기가 어렵다라는 걸 무수한 실패와 그런 실수를 겪으면서 배웠죠. 그래서 이게 정말 절실하다면 사실 그 시간을 좀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몰라줘? 몰라주는 게 당연한 일인 것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사실 좀 이용자 흉도 보고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는데요. 네네. 그 시간에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이제 쌓였던 이용자 흉을 보는 거죠. 누구 가서 이렇게 당장 어떻게 해줄 아. 것처럼 예, 그러면서 서로 좀 북돋우면서 네네네.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고르셨어요? 내용들은 네. 없고 그냥 프로에서 질문해 주셨던 것들이 있으면 혹시 같이 얘기를 받아서 같이 얘기를 하면 어떨까?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여기 질문하시면 상품 있나요? 그런 건 없나 보네. 초콜릿 뭐 이런 거. 음료라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탐사도서관 사서인데요. 아, 탐사도서관. 제주의 공공도서관이고요. 아, 네네네. 지금 소통운동센터에서 신학 도서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제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52개의 질문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컬렉션을 구성하셨다고 했는데 발굴 과정이 조금 궁금해요. 어떤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어떻게 질문을 추출했는지 그게 하나가 궁금하고요. 네. 관장님께는 지금 엑셀러 도서관은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또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것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메이커 스페이스라든지 뭐 텃밭도 운영하시고 그리고 또 첨부공사도 되게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서들의 어떤 여력이라고 해야 될지 몇 명이 도대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도서관 문을 닫고 또 전체 회의를 갖는다고 또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저부터 대답을 할까요? 네. 일단 이거 과정은 결국 이제 이 느티나무 도서관의 어떤 협조도 저희가 회의도 받기도 했지만 이제 다양한 주체들 여기 또 계신 분들 혹은 이제 뭐 영상 하시는 분들 뭐 기획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는 분들 이렇게 한 주체가 한 건 아니고요. 다양한 주체들하고 연결해서 저희도 직접 하고 해서 이렇게 여러 주체들이 같이 한 프로젝트고 결국은 이제 52개 질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이제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접 이제 저희가 질문들을 뽑고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과정들이 있고 그걸 이제 영상으로 기록하는 어떤 질문들이 영상을 만나면서 그리고 제주도 안에 혹은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이런 공간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 그리고는 이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적으로 갖고 있는 질문들 말고 책 속에서 우리가 좀 이제 깊이 있게 좀 철학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질문의 유형들별로 좀 나눠서 저희가 좀 질문들을 좀 뽑아냈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거기서 이제 질문들을 추출하고 그런 것들 한 다음에 질문들 추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선정해서 컬렉션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답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들을 좀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시선들을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지금 여기 큐레이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느티나무 도서관 통해서 이제 같이 워크숍을 통해서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질문이어서 저희는 매주 회의를 하고요.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그 주에 살 책을 고르고 또 이런 컬렉션도 어떻게 할지 구성도 하고 어떤 이용자가 이제 그 레퍼런스라고 하죠. 레퍼런스 서비스 질문을 해요. 자기의 고민이나 궁금한 걸 질문하면 그걸 가지고 질문을 받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료를 막 찾지만 회의에서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같이 회의하는 같이 일하고 있는 사서는 사서가 8명이고요. 사서가 아닌 사람이 또 6명. 있는데 8명 이렇게 육아 휴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예, 많죠. 생각보다. 저희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4개층이고 300평 정도 돼요. 장서는 한 5만 권 정도고요. 그래서 그냥 물리적인 규모로 볼 때 사서수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의 딱 한 2배쯤 있으면 좀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면 전국에 지금 4천여 명 사서가 있는데요. 공공도서관에. 한 딱 마음 같아서는 5배지 한 3배 정도 사서가 있으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굉장히 열악하죠. 장서가 지금 5만 권이면 저희는 농어촌 도서관인데 사서가 거의 한두 명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큰 도서관이나 하더라도
신기해요. 사립이니까 가능했어요. 왜 사립이라서 가능할까요? 예. 우리 감독님, 사실은 잘 안 보입니다. 네. 등장하시면 안 되나요? 네. 질문이 유튜브 통해서 온 게 이제 코로나 시대의 소통과 새로운 문제는 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 시대에서 그러면 이제 이 소통과 아니면 이런 여러 방식에 대한 고민들이 좀 뭐 달라져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혹시 관장님은 여기 있을까요? 사실은 이 여기 예쁜 있었죠? 질문지에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질문을 제가 드렸어야 되는데 다른 얘기만 한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건지. 그래서 제 생각에 네. 센터장님이 뭐랄까 여기에 답변을 아까 준비하신 거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이 6월 15일이잖아요. 6.15 공동성명 이제 그거 공동선언이군요. 네. 그거 기념으로 우리의 소원을 합창하는 어떤 온라인 행사 프로젝트를 어느 단체가 했더라고요. 네. 저도 좀 아는 곳인데 인천의 문화바람이라는 단체에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음원을 그래서 몇 명이 몇 사람이라도 좋은 네네네. 거죠. 그걸 같이 불러서 그걸 엊그제 그걸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음악회를 했어요. 아주 네네. 특별한 경험이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인데 그걸 이겨내는 아주 매력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을 활용하여 사실 공유가 잘 되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생각을 해보니까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저희 소통협력 공간을 운영하는 이제 각 지역에 있는 단체들끼리 모여서 지역에 있는 춘천 뭐 이렇게 전주, 대전 저희 이렇게 모여가지고 워크숍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주제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뭐 소통협력 공간 혹은 뭐 사회혁신 문제, 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모임을 하지 말아야 되냐, 뭐 거리두기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어떤 방식을 새롭게 고민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게 아까 말했던 대로 그렇게 변화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어떤 시대 정신으로서 아니면 새로운 고민을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계기가 된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체감하는 방식은 좀 느껴지는 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시대 소통의 문제라는 것들이 결국 난 본질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만나지 않고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를 진행할 때 사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을 한번 시도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뭐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온라인에서 우리가 만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어떤 하나의 어떤 새로운 방법론이 하나 더 나온 거지 뭔가 기존의 것들이 다 이제 전복되고 이제 새롭게 이제는 우리는 이제 아예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다 이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 접근을 해야 되는 것들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 코로나 시대의 어떤 소통과 뭐 이런 새로운 방식의 문제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문제를 했을 때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어머님 같은 경우나 사실은 지금 우리가 커피숍 가서 이렇게 키오스크 같은 것들 활용해서 뭔가 주문을 하거나 하는 것들도 사실은 힘든 경우도 많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누르거나 하는 것들이 어려운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또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역차별이 될 수 있고 더 어떻게 보면은 이 경계가 더 소외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본질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공존을 하기 위한 아까 뭐 커먼즈라는 개념 혹은 아니면 뭐 서로가 같이 함께 사는 어떤 공동체라는 어떤 개념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존중해야 될지 그 안에서 방식은 조금 더 고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고민하는 어떤 계기로서 던져주는 어떤 하나의 되게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소통의 방법이나 아니면 방식을 여러 가지로 좀 다양하게 고민해보고 그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좀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의미에서의 코로나 시대의 소통이 의미가 있지 이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으로서의 방식은 저는 오히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다만 선택지 하나로서 이런 것들 안 해본 것들을 온라인으로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어떤 좀 익숙한 방식으로서 하나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관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그런데 좋다고 생각했던 건 일단 왜 우리 조금 그 공기도 좀 나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석탄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는 그 교통 시설들을 좀 덜 쓰게 되는 것, 이동을 줄이는 건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에너지나 환경 차원에서도 좋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그 가족들이 과거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시간 같이 보냈죠. 네. 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 나의 일상의 시간의 구성이 달라지는 거. 나가서 이제 밖에서 이제 주로 지내다 오고 그러는데 좀 더 이 삼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거는 전 또 다른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패턴이 바뀐다면 도서관이 그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마을 삼터에서 머무는 걸 전제하면서 도서관 활동을 좀 계획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진짜 해보고 싶은데 계속 몇 년째 못하고 있는 게 웨비나예요. 요번에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심지어 제러드 다이아몬드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토크를 하시던데, 이게 그러니까 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가 왜 해외 인사를 초청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게 어렵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렇게 센터장님이랑 저랑 이렇게 만나서 네네. 얘기하는 것처럼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 지구촌 맞습니다. 곳곳에 그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도하고 있는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아이디어 아니면 뭐 노하우 이런 걸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훨씬 더 지역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코스모 로컬이라는 낱말에도 저도 이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삶에 좀 많은 힘을 행사했던 국가라든가 이런 딱 그 시장 구조라든가 어떤 그 틀 이걸 어쩌면 더 넘어서게 하는, 그러니까 경계를 확 좀 다르게 만들어 버릴 네네네. 수 있는 힘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한 게 지금 맞습니다. IT가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서 좀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같이 말씀하신 대면 관계라든가 뭔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짓는 활동들 이런 거는 훨씬 더 지역에서 충실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유튜브가 이 학습의 툴로 너무 유튜브 이렇게 얘기할 네 했네요. 이게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아무리 훌륭한 교사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20-30명이 있으면 누구한테 이렇게 맞춰서 할지 선택하고 나머지는 어느 만큼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시정지가 있고 되감기가 있고 빨리 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동료들과의 대면 관계, 그러니까 누구 한 아이한테 수업의 절반 이상을 더 몰입해서 이해를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게 이렇게 병행이 된다면 이게 학습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게 굉장히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인천에서 시도했던 것처럼 유럽에선 그런 것도 한다더라고요. 메이킹 뮤직 데이.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같은 걸 여러 도시에서 막 100 몇 개 도시에서 같이 연주하는
하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인간들의 상상력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도모해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사실은 저도 이제 그 맥락에서 무조건 다 돌아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새로운 방식의 관점들을 사실은 우리가 뭐 새로운 관점들을 볼 수 있게 해준 거고 네.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근데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고 아까 말했던 대로 반대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가족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고 이웃들하고 시간을 그렇죠. 보내고 지역에서도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들이 좀 잦았다가 좀 줄어드니까 오히려 지역 안에서 소비나 아니면 지역 안에서의 사람들이 소통이 만들어지니 어떻게 보면 좀 지역 안에서의 뭐 문화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이제 강조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게 적재적소로 잘 활용하는 부분들에서는 되게 필요로 할 것 같고 코로나19 이후에서는 되게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아까 말했던 그로 인해서 아까 전에 양극화가 심해지거나 더 그쵸. 소외된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되게 좀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좀 되게 쉽게 행사를 진행했다면 이제는 좀 약간 행사 하나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하나를 하더라도 되게 그 디테일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준비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더 머리가 아파지게 된 것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면 어쨌든 시민들은 그렇게 더 좀 연결도 잘 되고 실제로 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아까 말했던 아이들이 이런 이제 익숙했던 방식이 어른들도 사실은 이게 안 해봤던 방식이지만 저도 사실은 이제 온라인 회의나 화상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할 수 있었어도 사실은 굳이 그렇게 한 경험이 많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사실은 저희 그런 것들도 많이 하게 됐고 아, 이렇게 그냥 굳이 부르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회의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한번 할까요? 아 그렇게 하실까요? 저 이렇게 요번에 띄워놓고 있고 막, 네. 예. 네. 네. 혹시 또 네, 정말 혹시- 아까워서 질문을 하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주 간단한 아, 네. 전 센터 직원이라서 센터장님께는 질문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의리가 있으시군요. 아주 간단한 건데 그 우연한 마주침 혹은 뭐 질문을 새롭게 보는 방식 이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시고 계신데 만약에 공간적 제약이나 그 돈에 대한 제약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베트남 도서관의 한켠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기능의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벌어먹고 사는데 도움되는 거야. 아, 저는 그런 앞으로 사회적 경제 쪽으로 해서 커먼즈가 마찬가지인데 그 맥이 다 있는데 이게 그냥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그냥 여가나 교양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에 대안으로 쑥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커먼즈 문화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저희가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걸 응원하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나 여기 얼마에 예약해서 공간을 쓰고 장비를 써가 아니라 저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나도 저기에 비용을 내서 뭐 응원할게 이런 좀 다른 원리의 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으면 거기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만들면 오세요. 그럴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네. 혹시 한 분만 더 혹시 질문할 분들 있으시면 저도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왔는데요. 보니까 여기 센터도 그렇고 뭐 요즘에 작은 책방들도 그렇고 또 이제 사립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베트남 도서관 같은 공간에서가 그 도서관의 어떤 정말로 필요한 이용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컬렉션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공공도서관에 있어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예산이라든지 뭐 행정적인 이런 그 제한보다는 오히려 이용자들 만나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인데 이제 지금처럼 하는 이런 소통 관계들을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어떻게 좀 예를 들어 공공도서관의 그 역할이랄까요? 앞으로 이제 그런 역할들을 지금 전국에 그 1000여 공공도서관들이 다 기존에 있는데 이제 이런 역할들을 다 문화재를 관련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건지 그 어떤 전에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도서관 얘기니까 제가 먼저 네네네. 할까요? 먼저 예. 하십시오. 아까 뭐 시대 정신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시대의 요구가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도서관의 역할이 기존 전통적인 역할,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빠짐없이 수집하고 빠르게 대출하도록 잘 목록을 막 열심히 하고 오면 친절하게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이것만으로는 도서관이 지속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 그 사회가 도서관을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서지사항 정도 이제 그건 AI가 훨씬 잘합니다. 이미 훨씬 잘하고요. 앞으로 빅데이터로 우리가 이렇게 다 앉아서 거기에 매달려서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일을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좋은 조건이 됐다고 생각해요. 단지 사립이어서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정보 문제가, 정보 요구가 너무 다양해졌고, 이제는 그 답도 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하나의 답을 해서 이렇게 촥 뿌리면 그게 다 적용이 되는,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이제는 시장도 커스터마이징으로 가고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그 사람의 그 상황, 그 맥락에서 그것도 우리가 답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답을 찾도록 옆에서 안내하고 촉진하는, 그리고 그 답을 같이 찾을 사람들을 매개하는 역할, 그게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시는 중간 어떤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로 간다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서가 지금보다 우리나라 사서 수가 한 3배쯤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 아마 도서관은 이제 더 이상 스스로 이어갈 이유를 그냥 놓아버리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저는 개개인에게 어떤 태도를 바꾸고 뭐 의지와 뭐 동기를 뭐 가지시라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 구조라든가 업무, 그리고 평가 구조, 그리고 그런 체계나 조직 문화 이런 게 바뀌어야겠죠. 그런 데 대한 모색이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이어서 저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역할 중복을 고민하거나 효율성을 고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막상 하다 보니까 다들 저기서 하니까 여기서는 안 해야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그렇게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중복되어 있는지도 사실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여기저기서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 도서관, 이 공공도서, 저 공공도서, 여기 사립도서관에서 사실은 다 해도 거기로 오시는 사람들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복돼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말씀했던 대로 이제 결국 이제 복잡계로 넘어와서 이제 저희도 이 문제들,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들도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 질문들을 던져가면서 계속 고민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공공도서관도 저도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질문도서관이라는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라고 지금 하고는 있지만, 공공도서관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서 좀 본인들만의 어떤 뭐 컨텐츠를 좀 찾아내고 거기서 이제 방식이나 아니면 태도를 좀 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뭐 새로운 컨텐츠가 뭔가 왔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게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방문을 지속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말씀하셨던 대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그런 방식이나 태도를 어떤 식으로 공공도서관에 또 바꿔나갈 것인지를, 이게 뭐 천편일적으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각 도서관이 갖고 있는 처해 있던 환경에 따라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방법을 좀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예, 또 같이 얘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식을,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 그건 이미 뭐 기계가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그 모임이 뭔가 이렇게 모색하고 또 상상하고 연구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기가 이제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센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제주시 소통협력센터가 그런 어떤 시민들의 이곳의 이웃들의 연구실,
실험실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맥락에서 이제 느티나무 도서관이나 아니면 다양한 기획자 파트너분들과 같이 앞으로 협력하거나 지역 주체들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공간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데 불턱이라는 공간들이 사실 우리가 이 불턱이라는 개념들을 사실은 좀 요청드리고 같이 논의하고 했던 것들도 사실은 물론 이제 이 불턱이라는 공간이 이제 제주 출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해녀 문화의 하나지만 불턱이라는 공간이 재밌는 게 이 공동체 문화를 이제 좀 연결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지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전수해주고 사실은 전달하고 이제 교육받는 어떤 서로가 배우는 어떤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문화의 어떤 커먼즈에 대한 개념에서 이 지식 어떤 커먼즈의 문화가 사실 포함되어 있는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상군, 하군 뭐 이런 해녀들이 본인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물질 실력들을 가르쳐주고 문화를 알려주고 못 잡았을 때 그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제주 안에도 다양한 공동 목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녀 문화 그러니까 제주도 안에서는 사실은 그 커먼즈라는 개념이 이미 생활에서 익숙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해요. 거기서 이제 사실은 좀 더 발전시키고 현대화 해서 그냥 도시 안에서의 어떤 커먼즈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이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후에 이제 공간이 오픈했을 때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연초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좀 더 많은 관심과 아니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